손에 흙을 묻히면 마음이 정화된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으신가요? 정원을 가꾸는 일은 단순한 취미를 넘어서 삶의 리듬을 되찾고 하루하루를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작은 기쁨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몸은 예전 같지 않지만 식물과 함께 숨쉬는 시간은 여전히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대전에서 혼자 사는 순자 할머니는 올해로 83입니다. 무릎 관절이 좋지 않아 예전처럼 텃밭을 일구는 것은 힘들지만 아침마다 화분에 물을 주고 새싹이 자라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하루를 살아갈 힘이 난다고 하셨습니다. 땅을 파지 않아도 구부리지 않아도 정원은 만들 수 있어요. 저는 집 안에 있는 낡은 물건들로 작은 정원을 꾸몄어요. 그 말이 깊이 마음에 남았습니다. 사실 정원을 새로 꾸미기 위해 많은 돈이나 넓은 마당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 집 안을 둘러보면 쓰지 않고 방치된 물건들이 하나쯤은 있을 것입니다. 낡은 도시락통, 김치통, 옷걸이, 혹은 한때 여행을 함께한 오래된 가방까지 이 모든 것이 식물을 위한 새로운 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 정원은 젊은 사람들만의 영역이 아닙니다. 오히려 인생의 계절을 많이 지나온 분들에게는 더욱 특별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흙냄새와 햇살, 그리고 싹이 트는 순간의 감동은 나이를 가리지 않으니까요. 이제부터 소개할 25가지 아이디어는 모두 그런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무리하지 않아도, 돈을 들이지 않아도 손쉽게 시작할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오늘부터 우리 주변의 오래된 것들을 다시 바라보며 작지만 따뜻한 정원의 첫걸음을 함께 내디뎌 보는 건 어떨까요? 삶의 속도가 느려진 지금, 우리는 오히려 식물의 속도에 맞춰 살아갈 수 있는 여유를 얻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짜 정원의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순자 할머니의 정원 이야기를 들으며 문득 생각났습니다. 우리 집에도 한쪽 구석에 먼지만 쌓인 물건들이 꽤 많다는 것을요. 언젠가는 쓰겠지 하면서도 결국 쓰지 않게 되는 도시락통, 김치 담을 때 쓰던 플라스틱통, 낡은 찻잔들. 그런데 이 물건들이 작은 정원의 첫 재료가 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예전에는 가족 소풍 갈 때 도시락통이 빠질 수 없었죠. 지금은 찌그러지고 뚜껑도 잘 맞지 않지만 그 안에 흙을 담고 어린 상추나 부추 씨앗을 심으면 아주 훌륭한 미니 화분이 됩니다. 베란다 창가에 두면 햇살도 잘 들고 매일 조금씩 자라는 모습을 보는 재미도 쏠쏠합니다. 김치통도 마찬가지입니다. 깊이 있고 튼튼한 재질 덕분에 작은 나무들을 심기에도 안성맞춤입니다. 어떤 분은 김치통을 뒤집어 놓고 그 위에 접시 하나를 얹어 새들이 물 마실 수 있는 간이 새욕조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구조물이지만 창밖에 찾아오는 참새와 직박구리 덕분에 집이 훨씬 더 생기 있게 느껴진다고 하셨죠. 그리고 무엇보다 따뜻한 느낌을 주는 건 오래되어 깨진 찻잔입니다. 세트가 다 깨지고 하나만 남은 잔. 예전엔 그냥 버렸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흙을 넣고 작은 허브나 펜지를 심기에 딱 좋은 크기입니다. 창가 선반에 줄지어 놓으면 마치 정원이 집 안으로 들어온 듯한 분위기를 만들어줍니다. 이처럼 손때 묻은 부엌 살림들이 식물을 품게 되는 순간 그 물건은 단순한 도구가 아닌 추억의 일부로 되살아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다시 피어나는 생명을 보며 우리도 어느새 마음이 환해집니다. 이제 부엌을 나와 한때 우리 삶을 함께했던 오래된 가구들의 눈을 돌려볼까요? 정원의 또 다른 얼굴이 거기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엌에서 시작된 작은 변화는 자연스럽게 집안 깊숙한 곳으로 이어집니다. 한동안 열지 않았던 방 한켠, 오래된 가구들이 조용히 시간을 견디고 있는 공간 말입니다. 서랍장이 하나쯤은 있으실 겁니다. 손잡이가 헐거워지고 서랍도 부드럽게 열리지 않지만 쉽게 버리지 못했던 물건입니다. 그 서랍을 하나씩 꺼내어 흙을 담고 씨앗을 심어보면 어떨까요? 바닥에 작은 구멍만 내주면 물 빠짐도 문제없고 높이가 있어 허리를 굽히지 않아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서랍을 계단처럼 쌓아 올려 위에는 꽃을 아래에는 상추를 심었습니다. 한눈에 들어오는 구조 덕분에 물 주는 것도 훨씬 편해졌다고 합니다. 서울 외곽에 사는 동철 어르신은
은퇴 후 창고에 넣어두었던 실버카를 꺼냈습니다. 더 이상 사용하지 않게 된 보행 보조기였지만 상판에 나무판 하나를 얹으니 작은 작업대가 되었습니다. 씨앗 봉투와 작은 삽을 올려두고 햇빛이 좋은 쪽으로 천천히 밀어 옮기며 화분을 돌보는 시간이 하루의 중요한 일과가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예전에는 사람을 지탱해주던 물건이 이제는 식물과 마음을 지탱해주고 있는 셈입니다. 또 다른 집에서는 접이식 옷걸이 행거가 정원의 역할을 맡았습니다. 빨래를 널던 자리에 작은 화분을 걸고 줄기가 늘어지는 식물들이 천천히 아래로 자라도록 두었습니다. 바닥을 차지하지 않아 공간이 넓어 보이고 눈높이에 식물이 있어 하루에도 몇 번씩 자연스럽게 시선이 머무릅니다. 이렇게 오래된 가구와 생활용품들이 다시 쓰임을 찾을 때 집안의 분위기도 함께 달라집니다. 버려질 뻔했던 물건이 생명을 품고 그 모습을 바라보는 우리는 자연스럽게 숨을 고르게 됩니다. 정원은 더 이상 바깥에만 있는 공간이 아닙니다. 집 안과 베란다, 우리가 매일 오가는 생활 공간 속으로 조금씩 스며들고 있습니다. 이제 시선을 창밖으로 옮겨 아파트 베란다라는 또 하나의 정원으로 걸어가 볼 차례입니다. 예전에는 마당 한켠에 텃밭을 가꾸는 것이 일상이었지만 지금 많은 분들이 아파트나 빌라에 살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원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순자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원은 땅보다 마음에 심는 거예요. 베란다에도 꽃은 피더라고요. 베란다의 가장 큰 장점은 손이 자주 닿는 공간이라는 점입니다. 매일 커튼을 걷고 빛을 맞는 그곳에 작은 변화 하나를 더하면 일상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시장에 갈 때 쓰던 바구니가 있다면 꺼내보세요. 구멍이 송송 나 있는 플라스틱 바구니는 배수도 잘 되고 무게도 가볍습니다. 안에 부직포나 오래된 수건을 깔고 흙을 넣은 뒤 어린 채소를 심으면 훌륭한 베란다 화분이 됩니다. 바구니를 두세 개 쌓아 올리면 허리를 굽히지 않고도 관리할 수 있어 특히 무릎이 약한 분들에게 좋습니다. 베란다의 벽면은 공간 활용의 보물창고입니다. 낡은 샤워 커튼이나 무늬가 예쁜 플라스틱 천을 벽에 걸면 바람을 막아주고 시각적인 포인트도 됩니다. 겨울에는 찬 바람을 막아주고 여름에는 눈부신 햇살을 부드럽게 걸러줍니다. 밤이 되면 분위기는 또 달라집니다. 김치 유리병이나 잼병에 건전지 조명을 넣어 베란다 곳곳에 놓아두면 작고 부드러운 불빛이 마음을 차분하게 감싸줍니다. 멀리 가지 않아도 내 집 안에서 가장 따뜻한 장소가 생기는 것입니다. 서울에 사는 민수 씨는 70대 어머니를 위해 베란다에 이런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도시에서 자란 그는 흙을 잘 몰랐지만 어머니가 좋아하는 깻잎과 바지를 심으면서 어느새 식물과도 가까워졌습니다. 매일 베란다에서 엄마랑 흙냄새 맡는 시간이 제일 좋아요. 그 말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이처럼 작고 가까운 공간에서도 자연은 우리를 찾아옵니다. 이제 다음으로 떠올려 볼 물건은 단지 오래되었기 때문에 버리려 했던 것들입니다. 그 속에 담긴 추억과 기억이 정원에서 새롭게 피어날 수 있습니다. 민수 씨 어머니가 좋아하던 깻잎 화분을 보며 생각났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단지 오래되었거나 세트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버려졌지만 여전히 누군가의 기억을 품고 있는 물건들이 있습니다. 그 기억이 정원 속에서 다시 피어난다면 어떨까요? 영자 할머니는 젊은 시절 신혼여행 가방으로 썼던 낡은 철제 여행 가방을 꺼내어 화단으로 만들었습니다. 바닥에 작은 구멍을 내고 안쪽에 방수천을 깐 뒤 흙을 채우고 펜지와 비올라를 심었더니 생각보다 더 잘 자랐다고 합니다. 손잡이 부분에는 리본을 묶고 구석에는 작은 풍경도 달아두셨죠. 그 모습은 마치 세월의 흔적이 그대로 살아 숨쉬는 한 폭의 그림 같았습니다. 또 어떤 분은 결혼사진이 들어있던 오래된 액자를 꺼냈습니다. 유리는 깨지고 틀이 삐뚤어졌지만 그 안을 비워내고 뒤에 나무판을 붙여 벽에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화분을 놓고 덩굴 식물을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초록 잎들이 액자 주변을 감싸 안고 마치 살아있는 액자처럼 변해갔습니다. 사진은 없지만 식물이 대신 추억을 이야기해줘요. 라는 말이
마음 깊이 와닿았습니다. 이처럼 한때의 소중했던 기억이 담긴 물건들을 정원에 들여놓는 순간 그곳은 단순한 공간을 넘어 마음의 쉼터가 됩니다. 매일 마주하는 그 작은 장면 속에서 우리는 지나온 시간을 되새기고 지금의 평온함에 감사하게 됩니다. 정원은 꽃과 잎만으로 채워지는 게 아닙니다. 그 안에는 시간도 사람도 웃음도 함께 자라납니다. 그리고 그런 정원일수록 오래도록 마음에 남습니다. 다음은 그 정원을 돌보는 손길을 더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지혜로운 도구 정리 아이디어들입니다. 손이 닿기 쉬운 곳에 필요한 것들을 정리하면 몸도 마음도 훨씬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기억이 담긴 물건들이 정원의 따뜻함을 더해준다면 그 정원을 편하게 가꾸기 위해 필요한 것은 손쉬운 정리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허리를 숙이거나 물건을 찾기 위해 오랜 시간 몸을 움직이는 일이 점점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도구들을 눈높이에 맞춰 깔끔하게 정리해두는 것만으로도 정원 가꾸기는 훨씬 쉬워집니다. 기영 아저씨는 예전부터 모든 걸 제자리에 두는 습관이 철저한 분이었습니다. 그 습관은 정원에서도 이어졌습니다. 그가 만든 도구 정리판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오래된 나무판에 벽걸이 못을 일정한 간격으로 받고 그 위에 작은 삽, 장갑, 씨앗 봉투를 걸었습니다. 무겁지도 않고 복잡한 장비 없이도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또 하나 재밌는 아이디어는 버려진 숟가락이나 포크를 식물 이름표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납작한 손잡이 부분에 매직이나 매니큐어로 식물 이름을 써넣고 흙에 꽂아두면 헷갈릴 일도 없고 정원에 작은 재미도 더해집니다. 예를 들어 상추, 고추, 바질 같은 이름이 손글씨로 쓰여 있으면 매일 물을 줄 때마다 미소가 절로 나옵니다. 주방에 남아있는 철제 그릇 받침대도 훌륭한 정리 도구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벽에 고정시켜 작은 화분을 올려두거나 가지치기용 가위와 분무기를 보관하는 선반으로 쓸 수 있죠. 높이를 조절하면 손을 뻗기 쉬운 위치에 둘 수 있어 자주 사용하는 도구를 금세 찾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도구 하나하나에 자리를 만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정원 일은 훨씬 간단해집니다. 정리는 단순히 깔끔함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몸의 부담을 덜고 마음을 여유롭게 만드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그렇게 마련된 편안한 공간 속에서 이제는 아주 작고 소소한 아이디어들로도 정원은 새롭게 변하기 시작합니다. 매일 바라보는 창가, 자주 오가는 계단 옆, 그곳에도 작지만 확실한 행복이 피어날 수 있습니다. 도구들이 제자리를 찾고 몸의 부담이 줄어들면 비로소 눈에 보이지 않던 공간들이 새롭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창가의 작은 틈, 베란다 구석, 계단 옆 바닥, 이런 자그마한 공간에 생명을 심는 일은 생각보다 훨씬 간단하면서도 큰 만족을 줍니다. 순자 할머니는 예전 냄비장에서 꺼낸 낡은 양은 냄비에 흙을 담고 거기에 나무를 심기 시작하셨습니다. 물 빠짐을 위해 바닥에 구멍을 몇 개 뚫고 낡은 수건을 깔아 흙이 새지 않게 한 뒤 직접 키운 열무와 쑥갓을 한 움큼 심으셨지요. 햇볕 잘 드는 창가에 두었더니 며칠 지나지 않아 초록빛이 올라오기 시작했고 그것을 보며 매일 식사 전 살짝 뜯어 나물무침을 만드셨습니다. 벽에 못을 박기 어렵다면 철제 트레이나 오래된 도시락 받침대를 벽에 끈으로 묶어 고정해 보세요. 그 안에 허브나 작은 꽃 화분을 넣으면 공간도 아끼고 보기에도 좋습니다. 물을 줄 때마다 손이 쉽게 닿는 위치라 무릎에 무리가 가지 않습니다. 서울 북쪽에 사는 정화 아주머니는 예전 화단에서 사용하고 남은 벽돌 몇 개를 쌓아 작은 단을 만들고 그 위에 화분을 올려 정돈하셨습니다. 높이가 맞춰지니 허리도 편하고 햇빛 받는 각도에 따라 위치를 바꾸는 것도 쉬워졌다고 하셨죠. 벽돌의 무게 덕분에 바람에도 흔들림이 적어 안심이 된다고도 하셨습니다. 이렇게 작지만 세심한 변화들이 쌓이면 정원은 어느새 나만의 작은 안식처가 됩니다. 매일 오가던 장소에서 한 발 멈추고 식물과 눈을 맞추는 그 짧은 순간이 하루의 피로를 풀어주고 마음의 온도를 높여줍니다. 이제 그렇게 정성껏 가꾼 정원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남았는지를 되짚어보며
마무리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꽃과 흙, 그리고 오래된 물건들이 만든 이 공간은 단순한 정원이 아니라 삶의 일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작은 화분 하나에서 시작된 변화는 어느새 집안 곳곳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낡은 김치통, 쓰지 않는 도시락통, 창고 깊숙한 곳에 묻혀있던 서랍장, 그리고 오래전 여행을 함께했던 가방까지. 이 모든 것들이 다시 빛을 찾고 초록을 품으며 우리의 일상에 따뜻한 생기를 불어넣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어느 날 조용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즘은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창밖에 있는 화분부터 봐요. 꽃이 피었는지, 이슬이 맺혔는지, 그거 하나 확인하는 게 하루의 시작이에요. 젊을 적에는 바쁘게만 흘러가던 시간이었지만 지금은 그 느린 속도 속에서 더 깊고 단단한 행복을 느끼고 계신 겁니다. 정원은 꼭 흙이 있어야만 되는 공간은 아닙니다. 꼭 손이 많이 가야만 하는 일도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 안에서 우리가 가진 것으로 우리의 속도에 맞춰 만드는 것이 바로 진짜 내 정원입니다. 거창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양은 냄비 하나, 찻잔 하나, 빈 병 하나에도 생명이 깃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는 오래된 기억을 다시 꺼내고 잊고 있었던 감정들을 천천히 꺼내봅니다. 젊은 시절 자주 들고 다녔던 여행 가방, 아이들 도시락을 담았던 반찬통, 이웃과 웃으며 나눴던 김장통, 그 모든 것이 다시 살아나 식물과 함께 숨을 쉬고 지금의 우리를 다정하게 감싸줍니다. 정원은 그렇게 우리 인생의 또 다른 장면이 됩니다. 흙을 만지는 손끝에서 느껴지는 온기, 새싹이 올라올 때의 설렘, 조용히 피어나는 꽃을 바라보며 차 한 잔을 마시는 여유, 그런 순간들이 모여 하루하루를 더 견디기 쉽게 만들어줍니다. 서울에 사는 민수 씨는 어머니와 함께 꾸민 베란다 정원을 가리켜 둘만의 대화 공간이라고 했습니다. 말이 없어도 서로가 화분을 바라보는 그 눈빛 하나에 마음이 통한다고요. 흙과 식물이 연결해준 이 따뜻한 연결이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또한 정원은 우리에게 자존감을 다시 심어주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아도, 손이 느려도 내 손으로 무언가를 키우고 돌보며 나는 아직 할 수 있다는 감정을 느끼게 해줍니다. 그러니 오늘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께 권하고 싶습니다. 멀리 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새로 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지금 집안을 한 바퀴 둘러보며 쓸모없다고 여겼던 것들을 다시 바라봐 주세요. 분명히 무언가 하나쯤은 식물을 담고 햇빛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을 겁니다. 조금 낡았지만 여전히 단단한 의자처럼, 바래진 색이 오히려 따뜻한 벽처럼 우리의 정원도 그렇게 우리 삶을 닮아갑니다. 자연은 늘 우리 곁에 있었고 지금도 조용히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그 손을 잡고 아주 작은 화분 하나부터 함께 시작해 보시지 않겠어요? 나이 들수록 마음의 정원이 더 중요해집니다. 그리고 그 정원은 어디든 무엇으로든 누구든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가 꽃처럼 피어나기를 바랍니다.